웹에서 자주 쓰게 될 파일 포맷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좀 전에 GIF를 봤고요. 파일에 이 이미지가 어디에 쓰일지에 따라서 그 배경과 똑같은 색깔을 넣어주시는 게 편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검은색 배경이 검은색, 만약에 빨간색 배경이 올 거면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주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중간색이 채워질 겁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얘를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이 뭐냐면 PNG래요. PNG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포토샵 다시 봅시다. PNG ACE로 한번 가볼게요. 매트 같은 건 필요 없고 PNG ACE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PNG ACE는 PNG24, PNG ACE 있는데 PNG ACE는 완벽하게 투명하게가 안 돼요. 여기에서 부드럽게 바뀌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시로 해볼게요. 지금 얘는 효과 같은 게 없어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약간 부드럽게 섀도우를 한번 걸어 볼게요. 섀도우가 있는 걸 GIF와 또는 PNG로 저장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저기 다시 레이어 부분으로 와 볼게요. 여기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효과를 넣어 볼게요. 효과 FX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스타일 FX에서 그림자 들이우기 드롭 섀도우 볼게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FX의 드롭 섀도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섀도우를 지금 이 방향으로 두겠대요. 자, 기본값으로 두고 그냥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검은색이 살짝 우측 하단으로 드리워진 상태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세이퍼 웹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세이퍼 웹에서 보시면 좀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저와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자, 얘는 지금 JPG고 GIF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GIF로 가보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흰색 매트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얘는 어떤 매트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검은색을 써버리면, 블랙을 써버리면 그림자를 애써준 게 소용이 없어지죠. 난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 색깔이 사라져서 부드럽게 처리가 안 되고, GIF로는 답이 없어요. 얘를 PNG ACE로 해볼게요. PNG 파일. PNG 파일도 이 부분이 부드럽게 안 바뀝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지금 단색으로만 있어요. PNG 24로 가볼게요. PNG 24로 가보면 우리 의도대로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됩니다. 이 뒤에 뭐가 있든 간에 나중에 코딩할 때 이 뒤에 배경을 어떤 화려한 이미지든 어떤 배경이 있든 간에 그 위에 요 이미지, 빨간색의 이미지에 이렇게 부드럽게 섀도우가 되는 걸 예로 할 수 있다고요. PNG 24. 그래서 요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GIF로 하면 이딴 식으로 될 거고, PNG8도 부드럽게 처리를 안 해주고요. PNG 24로 해야 여기가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파일 종류 보면 포토샵에 파일들 있고요. PSD는 있고, TIFF 파일 있고, PDF 파일 있고, RAW 파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거는 당연히 PSD이고요. PSD는 여러 개의, 우리가 이제 아까 수료생의 폴더 보여드렸지만 페이지별로, 페이지 안에서도 또 같이 움직일 요소별로 그룹을 묶어가면서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다 있고, 나중에 언제든 이 포토샵 파일을 열었을 때 다 수정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간혹 실수로
포토샵을 저장했는데 안에 레이어를 합쳐버리고 저장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구분해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실 때. 그 다음에 AR,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는 AI 파일이 있겠고, 포토샵은 주로 자르고 붙이고 레이아웃에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드로잉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연스러운 이런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의 일러스트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디지타이저나 펜이 있으면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펜 툴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요소들을 부드러운 일러스트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콘 같은 거 만들 때 요 일러스트에서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우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 SVG 코드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아까 코드로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포토샵으로 봅시다. 자, 일단 좀 전에 임시로 했던 건 닫고 다시 새 문서 좀 열어볼게요. 그냥 800에 600짜리 빈 문서 열어놓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웹에서 웹 디자인용으로 포토샵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와 그리고 왼쪽에 기본적인 툴박스의 사용법들을 보고자 합니다. 기본 기능은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8시간 내내.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러면 오늘 그래도 윤곽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걸 툴박스라고 부르고요. 오늘 오른쪽들은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 얘들은 옵션 바라고 부릅니다. 옵션 바는 왼쪽에 선택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맨 앞에 마켓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보면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요. 메뉴에서. 포토샵의 정체성은 뭐냐면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있어요. 그죠?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움직여서 선택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 채색이나 이런 것들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건 보정과 관련되어 있는 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즉 포토샵은 선택해서 자르고 붙이고 보정하는 게 포커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웹디자인하고는 저는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도비 XD나 피그마로 가보면 저런 게 없어요. 배치와 관련된 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누군가를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자, 일단은 마켓 툴을 선택을 하면 위에 옵션 바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툴, 마켓 툴, 무브 툴, 마켓 툴 해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마켓 툴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택이죠. 선택을 어떻게 할까를 볼게요. 샘플 하나, 이걸 보고 샘플을 여는 게 낫겠네요. 아까 노트북을 열어볼게요. 일단 파일에 오픈해서 열어주세요. 노트북. 선택 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사각형, 일립스, 타원형, 싱글로 기본 한 줄, 싱글 컬럼 기본 세로 한 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렉탱글러 마켓 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만 선택을 해보고 싶어요. 모니터의 이 액정 부분만 선택을 해서
여기 부분만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부분만. 그러면 얘를 지금은 하나의 몸통으로 레이어를 보시면 하나의 몸통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에서 이 부분만 똑 떼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영역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보고 싶답니다. 지금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모니터 화면이 사각형이니까 마키 툴에서 사각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서 드래그 해서 오른쪽 하단까지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력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 부분만 내가 다른 이미지로 바꾸려면 저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지금처럼 선택력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여기에 다른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드래그해서 넣어 보셨습니까? 자, 그냥 드래그 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이미지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한번 드래그 한 다음에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가 바뀌죠. 십자는 새로 그리겠다라는 거고 올리면 얘를 이동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모든 툴에서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Shift를 누르면 45도, 90도 직각입니다. 수평 또는 수직 또는 45도로 움직여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실게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마키 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 자, 지금 제가 요 사각형 마키 툴을 선택을 하고 있고 드래그를 왼쪽 모서리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왼쪽 모서리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했죠. 마키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 했더니 여기 지점부터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서부터 클릭을 해서 만들고 싶어요. 내가 클릭하는 점이 중심점이 돼서 Alt는 클릭하는 지점이 중심점으로 돼서 드로잉을 하는 게 Alt예요. Alt를 한번 누르고 해볼게요. 선택한 걸 일단 지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한 걸 지우는 건 단축키 Ctrl D, Deselect입니다. 한번 눌러봅시다. Ctrl D 해서 좀 전에 점선으로 흰색의 점선 깜빡이던 거는 이제 없어졌고 다시 한번 볼게요. Alt를 누르고 여기 모니터의 중앙서부터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둘 다 누르면 Shift와 Alt를 둘 다 누르고 하면 거기를 중심점으로 정사각형 또는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사각형 또는 정원을 어디에서 클릭한 부분이 중심점이 되는 방법으로 볼까요? 다시 이번엔 가운데에서 제가 Alt와 Shift를 둘 다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사각형, 마키 툴의 사각형의 쓰임새를 알아봤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Ctrl D, Deselect 하고 다시 볼게요. 밑에는 일립스입니다. 일립스 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드래그 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면 원이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이고,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드래그를 해볼까요?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얘도 Alt를 누르고 여기 중심점부터 드래그를 하면 거기가 중심점이 돼서 원형이 만들어져요. 저는 Shift까지 지금 같이 눌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원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4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Single
싱글 로의 마키 툴을 선택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싱글 로의 마키 툴 선택을 하고 여기 한 이 부분쯤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클릭한 그 지점에 높이 1픽셀짜리, 너비는 전체를 다 쓰는 선택 영역이 만들어져요. 딱 높이 1픽셀짜리. 이건 언제 쓰냐? 우리가 HTML 태그에서 내용을 구분하는 태그로 뭘 쓰죠? HR 해서 horizontal rule 해서 가로 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그 1픽셀짜리 선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 요 싱글 로우의 마키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검은색의 선을 만들어 볼게요.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마키 툴을 이용해서, 또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개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걔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든 그걸 잘라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든 뭔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 지금 싱글 로우라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검은색을 채워보겠대요. 자, 색상을 채워보려고요. 선택령에다가 foreground 컬러가 이제 왼쪽에 툴박스에서 예전 볼게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게 foreground 컬러, 한글로는 전경색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배경색입니다. 자, 전경색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을 더블 클릭해 봅시다. foreground 컬러 부분의 색깔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블루 계열 여기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전 파란색으로 할 거니까 여기 00255라고 했어요. 오케이 하고 전경색으로 채우는 거 해볼게요. Alt 플러스 키보드의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의 딜리트는 방향키 위에 있어요. 배경색으로 채우기는 컨트롤입니다. 자, 지금 배경색은 누굽니까? 흰색이죠. 쟤를 이제 채울 건데 다시 싱글러를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딜리트. 그래서 보시면 위에 건 전경색 파란색으로 채워본 거고요. Alt 딜리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마키 툴로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반짝반짝해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을 때 Alt 딜리트. 자, 이렇게 보셨습니까? 얘도 꽤 유용한데 웹 디자인에서 얘를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얘가 나중에 수정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면 제가 어디에다가 선을 지금 만들었냐면 모니터에다 직접 선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별도로 레이어를 안 만들었다고요. 이래 버리면 나중에 얘의 색깔을 바꾸려고 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지금 별도의 레이어로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선과 지금 이 그림자가 쉽게 말해서 한 몸이란 얘기예요.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편합니다.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작업을 뒤로 돌리는 건 기본적으로 되돌리기는 컨트롤 Z입니다. 하지만 이 되돌리기는 포토샵에서 이 되돌리기는 바로 전 단계뿐이 안 돼요.
이어서 제가 컨트롤 Z를 눌러보면 요거 선택을 해제했던 거로 선택을 해제하기 전 상태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컨트롤 Z를 눌렀다. 자, 그러면 저는 저 선을 만들기 전 단계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이전 모든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컨트롤 Alt Z입니다. 컨트롤 Alt Z 해서 원래 아무것도 안 했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오른쪽에 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또는 윈도우에 히스토리를 보셔도 돼요. 히스토리에 보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역들이 쭉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콩 찍어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이 히스토리는 언제 리셋이 되냐면 저장하면 리셋됩니다. 저장하는 순간. 자, 다시 원래 아무것도 선택 안 했던 단계로 되돌아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싱글 마켓 툴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드는 게 비추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가주십시오.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백그라운드 하나만 있는데 여기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New Layer라고 나올 거예요. Create a New Layer 찾으셨습니까? 클릭해 볼게요. 이름은 내용의 구분선이니까 HR이라고 해볼게요.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HR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포토샵 에티켓 다시 한번 설명할 거지만 웹 디자인의 모든 요소들은 이름을 반드시 그 내용에 맞춰서 다 영문으로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디자인한 거가 레이어의 카피의 카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해당 요소를 찾으려고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 요소 지금 백그라운드 뿐이 없지만 요소를 만들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에 이 마우스 클릭한 지점에 레이어가 어떤 게 겹쳐 있는지 글씨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러고 다시 제가 마우스를 우클릭해 여기에서 이동 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지금 레이어 1 카피에 카피 3의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레이어의 카피에 카피라고 돼 있으면. 그런데 이름을 정확하게 매겨주고 그 안에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뜬다고요. 그래서 편하게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밍 반드시 원래 내용에 맞춰서 해놓으십니다. 다시 HR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선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싱글 마켓 툴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이번에는 HR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싱글 마켓 툴 선택을 했고요. 아무데나 그냥 클릭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채워 봅시다. Alt Delete 파란색으로 채워주세요. 채우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면 백그라운드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이 레이어의 색깔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색깔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선택 영역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요소가 뭐든 간에 걔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보십시오. 여기 썸네일에서 컨트롤 눌러요.
썸네일 위에서 컨트롤 누르면 손가락에서 안 보이던 점선이 보이죠? 그럼 걔를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선택이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다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이번에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선택력 마키 툴 전경색의 색깔을 바꿨고요. Alt 딜리트해서 색깔을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새 예로 만들어 봤냐면 마키 툴로 싱글의 마키 툴로 색상을 한 선짜리를 만드는 거가 불편하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바꿀 때. 그렇게 안 불편한데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바꿀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선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도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는 아까 뭐로 한다라고 했죠? 확대 축소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플러스 클릭하면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Alt 하면 축소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하면 지금 돋보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클릭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클릭을 계속하고 있죠?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요. Alt 누르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지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거기는 안 바뀌고 확대 축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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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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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확대하실 수 있고요. 0도 눌러볼게요. 0 하면 얘는 뭐냐면 fit 윈도우입니다. 즉 100%가 아니라 지금 이 공간, 이 공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fit 해서 0. (1은) 무조건 100%. 컨트롤 1. 해당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 크기, 원본 크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잠깐 확대 축소를 봤고요. 다시 싱글 마키로 만든 게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냐면 지금 얘 색깔을 바꿀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색깔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뭐 했죠? Alt 딜리트 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었다고요. 크게 따지면 3단계를 했어야 됐어요. 선택을 하고 색깔을 바꾸고 채우기 위해서 Alt 딜리트 3단계를 거쳤다고요. 그런데 얘 싱글로를 뭐로 만드냐면 여기 쉐이프 툴에 가볼게요. 쉐이프 툴에 가면 라인 툴이 있습니다. 라인 툴로 한번 해볼게요. 꾹 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라인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고 난 수직으로 할 거니까 Shift를 누르고 해서 쭉 가로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좀 전에 만든 거랑 모양새가 다릅니다. 좀 전에 만든 건 비트맵으로 우리가 만든 거고요. 지금 얘는 쉐이프입니다. 쉐이프는 벡터예요. 아까 벡터가 뭐라고 했냐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이 연결돼서 면을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벡터 요소고요. 벡터 요소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썸네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비트맵으로 만든 HR에서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선택을 하고 색깔을 고르고 다시 채우기 위해서 Alt 딜리트를 눌렀어야 됐지만 지금 만든 쉐이프로 만든 이 녀석은 쉐이프로 만든 이 HR은 어떻게? 얘만 더블 클릭하면 색깔이 바뀐다고.
됐습니까? 또 한 가지 싱글 마키 툴로 선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얘를 확대 축소한다고 하면 선을 만들었는데 1픽셀의 두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조금 두껍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까 HR로 만든 선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게 되나? 자, 아까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에서 설명할 때 비트맵은 확대 축소하면 깨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가 벡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의 10배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즉 한 10픽셀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HR 지금 선택이 되어 있나요? 요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크기를 바꾸려면 얘 레이어에서 저것뿐이 없으니까 컨트롤 T 해보실게요. HR 레이어, 비트맵으로 만든 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트랜스폼입니다. 변형이라는 툴을 선택을 해서 했어요. 얘를 기본적으로 10배로 확대를 해보겠대요. 우측에 왼쪽 상단에 옵션 바에서 수치로 확대해 볼게요. 여기 하이트를 지금의 10배로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100%인데 1000 해볼게요. 하이트의 수치를 100이 아니라 1000으로 바꿔보실까요? 하이트의 숫자만 1000으로 바꿔보실게요. 오케이 엔터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위에 있는 HR도 이제 엔터 해볼게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시면 어플라이가 나올 겁니다. 얘 1000% 기존 대비 10배로 확대를 했어요. 쉐이프도 컨트롤 T 하고 똑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쉐이프로 만든 HR도 선택하고 하이트를 1000으로 바꿔보실게요. 1000 엔터. 해보시면 이걸 곡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살짝 틀어볼게요. 죄송해요. 이게 직선이니까 부분이 얘가 깨져 있는 게 안 보이네요. 깨져 있는 게 보이게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T 좀 다시 눌러주세요. 밑에 있는 HR. 각도를 틀어볼게요. 여기 각도. 셋의 로테이션. 그래서 10도만 틀어볼게요. 10도. 파란색으로 한 것도 다시 컨트롤 T 해주시고 각도를 10도 틀어보십니다. 똑같이. 얘가 다른 색깔이 없어서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네. 이런. 밑에 HR로 만든 게 훨씬 더 많이 퍼질 걸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픽을 선 하나짜리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 의도하고 다르게 큰 차이가 없게 나왔지만 얘가 나중에 확대 축소할 때 이 부분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흐려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확대를 할 때. 근데 지금은 단선이었어서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다른 색깔 한번 바꿔볼까? 아이고, sorry.
대신 다시 선택을 하고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드니까 그때 문제점이 생기긴 생기는군요. 정확하게 여기 사선의 색깔이 완벽하게 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다시 클릭해서 만약에 똑같이 레일로게로 바꾸면 얘는 완벽하게 바뀌는데 얘는 찌꺼기 이 바깥쪽에 있던 이 계단 현상의 색깔까지는 완벽하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다시 선택해서 바꿔보니까 차이점이 생기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선을 만들 때 그 선이 나중에 확대 축소도 용이하고 나중에 색깔도 바꾸기 용이하게 하려면 그건 쉐이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키 툴로 하시는 것보다 쉐이프로. 그래서 비트맵 특히 마키 툴로 선택해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축소 확대할 때 깨질 염려가 있고 선을 색깔을 변경할 때도 불편하다. 하지만 쉐이프 툴로 만든 것들은 확대 축소 편하고요. 깨지지 않고 색상 변경도 쉽다. 입니다. 마키 툴 다시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본 거예요. 얘는 당연히 클릭하면 새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자, 좀 전에 만들었던 레이어들은 뭐 꺼도 되고 앞에 눈을 꺼볼게요. 보이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저는 100%를 보고 싶어서 돋보기를 클릭했어요. 100%를 보는 다른 방법은 돋보기, 더블클릭. 피트 윈도우의 똑같은 다른 방법은 핸드 툴, 더블클릭. 핸드 툴은 누구냐면 얘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얘를 클릭하면 피트 윈도우, 얘를 클릭하면 100%.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피트 윈도우, 얘를 더블 클릭하면 100% 됐고요. 다시 저는 100%를 보고 있어요. 이동을 볼게요. 이제 자, 일단 선택 영역을 만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영역 마키 툴 하고 모니터 액정 부분을 선택을 해 보실게요. 전 드래그해서 대략 선택을 했고요. 자, 지금 선택 영역을 만들었고 저는 저 백그라운드에서 여기 백그라운드 이 이미지에서 이 선택 영역에다가 뭔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항상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우리가 지금 레이어가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백그라운드만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만들었고요. 선택 영역에서 무브 툴을 눌러볼게요. 자, 무브 툴이 기본적으로 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 영역에서 무브를 할 수 있는 건 잘라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움직입니다. 다시 선택 영역, 백그라운드 레이어, 무브 툴, 이동 해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버려요. 근데 이 이동하는 건 이미지 자체를 지금 수정해버렸어요. 이러면 나중에 얘만 똑 떼서 다시 뭔가 하기가 정말 불편해집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포토샵 작업은 나중에 되돌릴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 요 선택 영역, 백그라운드 있고 선택 영역 있는 상태에서 저 영역만 똑 떼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총 3가지겠구나. 3가지 방법, 단축키로 한 거나. 크게는 두
두 개가 있겠습니다. 원본을 유지한 채 하는 게 있고요. 새롭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선택력이 지금 있죠? 메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레이어에 가보십니다. 우측 상단에 레이어에 가보실게요. 레이어의 New에 보시면 여기에서 카피를 해서 할 거냐 잘라서 할 거냐를 묻고 있어요. 레이어의 New에 이렇게 카피, 커트. 카피는 어떻게 한답니까? 카피는 컨트롤 J를 쓴대요. 초반에 여러분은 메뉴에서 찾겠지만 한번 단축키를 확인하면 다음부터는 단축키를 쓰십시오. 컨트롤 J 하면 어떻게 한대요? 복사해서 만들어 준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백그라운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 선택력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저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준대요. 컨트롤 J. 만약에 컨트롤 J 안 하고 컨트롤 쉬프트 J 하면 잘라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 전하고 다르죠? 컨트롤 J 했을 때는 여기에 모니터에 액정 화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컨트롤 쉬프트 J 했거든요. 잘라서. 그랬더니 잘라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뒤로. 다시 컨트롤 J 해서 복사본을 만들면 이렇게. 자, 컨트롤 J 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면 이거 이제 이 레이어 요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무브 툴을 쓰시는 거예요. 무브. 됐나요? 이렇게 무브.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무브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보시면 살짝 올리시면 키보드 단축키가 V로 되어 있어요. 그죠? V.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우리가 키보드에 V를 누르면 얘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작업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마키 툴을 선택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얘를 움직일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키보드에 V를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다시 마키 툴을 선택할게요. 마키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즉 다른 툴을 쓰고 있다가 쓰다가 툴박스에서 단축키를 누르면 해당 단축키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 누르면 무브 툴로 바로 무브 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제가 지금 마키 툴을 쓰고 있다가 이동을 하려고 키보드에 V를 눌렀어요. 근데 저는 마키 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전 작업으로. 그러면 물론 다시 키보드에 M을 누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마키 툴을 쓰고 있다가 키보드에 컨트롤 눌러봅니다. 어떤 툴을 쓰고 있든 간에 컨트롤 누르면 그건 바로 무브 툴입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이동 툴을 쓰고 있다가 지금은 그러면 십자 표시가 나와서 어딘가를 선택을 만들 거냐라고 묻고 있지만 컨트롤 누르면 키보드 커서가 뭐로 바뀌어요? 커서가 무브 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컨트롤 떼면 다시 원래 상태에 내가 작업하고 있던 툴로 가요. 내가 타입 툴을 쓰고 있다가 다시 컨트롤 누르면 이동 툴에다가 다시 타입 툴 떼면 다시 타입 툴. 얘를 쓰면 다시 원래 쓰고 있던 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동 툴은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와서 얘를 클릭할 일이 잘 없어요. 어차피 키보드로 해서 뭘 쓰든 간에 V로 하면 그대로 이동. 얘는 아예 이동이고 얘를 선택을 한 거고 얘는 잠시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작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맨 처음에는 어디인지 모르니까 메뉴를 찾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 툴까지 보았습니다.